2일 주요 판례 선별 감정평가사 이제 4개 선별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A급이 3개예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이주대책 대상자 을이 신청했는데 제외 거부 처분했을 때 취소 소환한 사안이고 특히 A급 판례인데 거부 처분한 다음에 다시 거부한 경우에 새로운 거부 처분인지 여부, 이게 쟁점이에요. 이건 미추홀 쟁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법리는 뭐냐? 다시 신청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제목의 신청이 이신청이더라도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하는 취지라면 그 새로운 신청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빙자를 첨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봐야 한다. 제1거부, 제2거부, 이 거부도 처분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관계를 잠깐 살펴보면 피고는 한국토주택공사이고 공익사업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원고는 이제 이주택 대상자, 신청한 사람이죠. 신청한 사람. 그 다음에 양가로 2에 보면 2009년 11월 6일 날 원고의 동생인 소혜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양가로 3번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양가로 4번에서 이런 내용을 첨부했죠. 양가로 5번에서 이제 2017년 7월 28일 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이라는 이유로 제외 결정, 대상자 제외 결정 1차 결정 거부 처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이 중요한 거죠. 사실관계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재신청의 제목이 이의신청이라 하더라도 그때 이제 원고는 동네 이장의 착오로 인해서 대장의 건축주가 소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새로운 사실을 주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수용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 제출했다. 그럼 이거는 새로운 신청이구나. 새로운 신청. 요 사안 해결할 때 요 사실관계를 포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도 사안 해결할 때 포섭하는 사실관계인데 2차 결정을 이제 2차 거부를 통보할 때 2017년 12월 6일 날 통보할 때 90일 이내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말은 피고 공사를 A라고 하면 사업시행자죠. 죄송해요. 사업시행자 갑이라고 하면 갑도 즉 행정청도 이게 처분임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요 신청자도 처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 처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인식 가능성도 고려된다. 이게 또 법리거든요. 내용은 이제 이쪽 본문에 원심 판단은 이랬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여기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 을이죠. 인식 가능성 아까 90일 내에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한 걸 인식했잖아요. 처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은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처분이 아니라고 이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 제2차 거부도 처분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만 이제 잠깐 체크만 해보면 안내를 90일 내에 쟁송할 수 있다. 안내. 요 점은 피고 행정청 갑으로서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었고 알 수 있었고 원고 을로서도 처분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인식 가능성. 그 다음에 처분이어서 불복 방법을 안내한 피고 갑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 처벌이다. 이제
원심에서 인용되었던 판결은 요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 방법 안내를 하지 않았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으실 때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안내했다면 이제 처분 인식 가능성 기본적으로 판단하니까 해당하고,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판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사안에 원용하기는 적절치 않다. 참고로 이제 원처분주의니까 재결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인용해야 된다. 이건 제가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갑이 이제 거부하고, 갑이 이제 일종의 A죠. A 거부하고 2차 거부 처분이고, 그다음에 A2 행정심판 갔더니 기각 재결이 나왔다. 기각 재결 처분이 두 개니까 얘는 원처분주니까 요 기각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니까 따라서 인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까지 나오긴 좀 힘들겠지만 요 2차 거부가 처분이다 라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판례, 얘는 이제 91조 5항 관련된 것이고, 제가 이제 A급 환매권이 제가 A급으로 뽑고 있는 것인데 언제나 출제 응용될 수 있어요. 얘는 일단 사업인정 전의 협의는 사업인정이 없었죠. 사업인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14조 공토법 14조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죠. 협의취득. 그럴 때 이제 사업인정 전에는 협의만으로 취득하니까 사업인정 후에는 사업인정 고시로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데, 고시 전에 협의로만 취득하니까 이게 사업을 특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충청남도가 이제 사업 시행하려고 한 것이고, 이게 갑이죠. 갑. 그다음에 원고가 을이고. 중요한 것만 보면 다 아시는 거는 뭐 체크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당해 사업이란 뭐냐? 왜냐면 환매권 91조 1항 공사에 착수했는데 필요 없게 된 경우. 그다음에 필요 없게 된 경우는 뭐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럼 사업인정 전에 전제를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정 전에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한 경우, 그러면 특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업인정의 내용을 통해서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협의 취득 당시에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살펴봐야 된다. 사실관계를 보면 사실관계, 피고 충청남도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가 2001년 7월 20일경 천안지역에 고등학교 5개를 설립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청수지역에 중부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학교 시설 사업을 계획했었고, 그럼 이 사건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중부고등학교 학교 건설 사업이구나, 이렇게 해서 공익사업이 특정될 수 있다는 사실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던 천안시에 중부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 선정을 요청한 사실. 그럼 이게 재반 사정을 살펴봤을 때 특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1, 2, 3, 4가 있는데 1번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협의 취득했고, 4번 피고는 충청남도는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게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원래는 이 중부고등학교 설립 사업이었는데 이 변경된 공익사업 때문에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일단 환매권이 발생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91조 1항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제 원심에 따르면 91조 5항은 이제 환매 등기죠. 수용이나 협의나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 처벌해도 대응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협의 측의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제3자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91조 5항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익사업, 즉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와 천안시에 제3자에게 이전됐던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환매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의
의무가 법적 의무죠. 판례에 따르면 그걸 안 했으면 법적 의무 혜택이니까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 행사하지 못하게 돼서 환매권을 상실하는 선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환매권 행사 사안이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서 손해배상하는 사안이에요.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구체로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실무에서 뭐 쓸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손해배상액은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내용이고 법규에서는 4번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한 판례이고요. 세 번째 판례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송관 사안이고 제가 이제 A급으로 꼽았어요. 법인인 쟁점은 뭐냐? 법인인 경우에 성실의무의 의무가 무엇이냐? 법인은 이제 소속 평가사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속 평가사의 선임 감독.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평가사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게 논리. 그다음에 성실 의무란 소속 평가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포함한 평가에 오면 이제 평가서 심사 등을 통해서 평가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핵심 공정한 평가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의미한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줄 내용이에요. 여기에 맞추어서 사실관계를 포섭하면 원심이 원고 소속 평가사의 이 사건 평가는 30조 1항의 잘못된 평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속 평가사 관리 감독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거나 평가서 심사 단계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이죠. 성실의무 위반. 그래서 성실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타당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한데 원심에서 판시하기를 성실의무 위반이면 이제 설립인가 취소 32조에 따라서 업무정지 2년 이내 업무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죠. 42조의 3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오타예요. 42조의 3에 따라서 법인에 따라서 이제 업무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게 39조죠. 39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거쳐야 되는 것은 39조 2항에 자격철에 2년 이내 업무정지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업무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처분에 절차적 가자가 있다는 원고증을 배척했다. 즉 적법하다는 얘기죠. 적법하다.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과징금의 경우에는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원심의 판단에 타당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월호 온 법리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 재량이니까 재량이 일탈남용 혜택. 그래서 남용 가운데 법일목사 일반 원칙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한 점, 비례 원칙 위반이 없다는 점 제가 써놓은 것이고 3번 피고가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지 않은 지침을 되풀이 시행함으로써 관행이 이룩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걸 신뢰했다. 즉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없다는 점. 적법하다는 거죠.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적법하다. 이거는 뭐 그러려니 하시고 4번 판례에는 이제 제가 B로 뽑고 있는데 제 47선 359페이지 옛날에 이제 1, 2 간평 기출문제죠.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했는데 하지 않고 공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법리인데 그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이고요. 재산적 손해가 배상이 되면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그 재산적 손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그 청구하는 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된다. 이게 법리예요. 그래서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고 공채 착수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별도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는데 이를 주장하는 자, 즉 토지 소유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양가로 3번이 이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설치사업, 이게 공익사업인데 요거를 이제 협의 취득했고, 그다음에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한 영업해서한 을 등이, 그러니까 영업보상이겠죠.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래서 손실보상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위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손해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재산적 손해, 영업손실 보상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플러스 정적 손해, 여기 이제 별도의 손해죠. 이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런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 법리 외에 잘못이 있다. 그래서 재산적 손해는 정치적 손해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런 판례인데, 핵심은 본문으로 이유로 바로 가죠. 이유로 가면 첫 번째 쟁점, 이게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느냐, 4조 3호에 따르면 여기 지자체, 국가지자체, 이 사안은 이제 인천광역시 계양구니까 지자체가 설치하는 그 밖에 공공용 시설, 전통시장 공용주차장이니까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지자체는 피고가 공공용 시설인 공용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 그래서 4조 3호에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데 피고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사정은 공익사업 인정과는 관계없다, 방해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공익사업인데 3번 영업손실보상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 시행규칙 45조가 영업손실보상이잖아요. 폐업이나 아니면 휴업보상 45조 의무가 있다, 요건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기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피고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업인정 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손실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개소리다 이 얘기죠. 이 사업인정 고시는 절차적 요건에 지나지 않고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의 요건이 뭐예요? 공, 재, 적, 특, 보잖아요. 특보. 적법한 수용, 재결인데 사업인정 고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했는데, 그래서 손해보상액을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면 손해를 입게 돼서 불법행위가 되니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상에. 요건 이제 알고 계시는 1, 2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리가. 그래서 요 사안에 적용하면 이제 공사에 손실보상 지급 의무 안 하고 착수했으니 영업 계속할 수 없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 책임 부담하느냐, 이건 아까 입증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정신적 손해 발생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 증명이 없는 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안이죠.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건 별도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법리예요. 그런데도 원심은 잘못했다는 말이죠. 이런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인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이런 판례. 그래서 여기 4개 판례 가운데 이제 3개 판례가 중요하니까 잘 그 법리를 정리해 두시고, 저 3가지 판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